마이크 세요. 자, 이제 물권법을 보겠습니다. 그 물권을 공부할 때는 항상 법대로 해 그랬죠. 항상 물권 법정주의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대부분 강행 규정인데 임의 규정이 몇 군데 나오죠. 대표적으로 유치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일단 168을 오시면 물권법 총론 있습니까? 그 제1절 보시면 01번 물권과 채권이 있죠. 그럼 자 1번 채권은 특정인에게 권리를 행사하죠. 제3자에게 권리 주장을 썼기 때문에 대항력 없다 그랬습니다. 간단히 체크만 해볼게요. 자 1번 채권 보시면 채권은 특정인 즉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 즉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제일 아래 두 줄 이와 같이 있죠. 이와 같이 채권은 특정인만 상대로 하는 권리인 까닭에 즉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그것을 대항력 없다 그래서요. 대인권, 상대권이라죠. 야, 노란색이 뭐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며 그 아래줄 중간에 채권은 있죠.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하지만 물권은 물건을 객체한다는 점에서 즉 물권 중에 대표적 권리 소유권은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물권이라 하며 또한 물권은 채권과 달리 특정 상대방인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걸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절대권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오세요. 하단에 02번 물권의 객체 있습니까? 1번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죠. 즉 소유권. 이 책이 제 거다 그러면 소유권은 이 물건, 책에 대한 거죠. X부동산이 내 거다 그러면 소유권은 그 부동산.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원칙입니다. 넘기시면 이제 그래서 양괄호 2번은 현존 특정한 물건이야겠죠. 이 책 딱 설정되어 있죠. 양괄호 3번 독립한 물건이야 돼요. 제목만 밑줄. 그 다음 아래 3번 권리 있습니까? 3번 권리 보시면 그 지상권 동그라미, 전세권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하시고 그 뒤에는 그냥 눈으로 보세요. 밑줄 하지 마시고 광어권, 어업권을 을부터 밑줄. 그러니까 밑줄이 지상권, 전세권, 을 저당권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권 X 써놓으면 되겠죠. 지역권은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고 지역권은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없을까요? 왜 그래요? 법에 안 써있으니까. 지상권, 전세권은 법에 써있어요. 지역권은 그런 법조문이 없습니다. 항상 물권은 법정주의, 법대로 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갑이 부동산 소유자여 등기부 갑구 을구에 이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전세권자 을. 근데 여기 저당권자 병이 있어요. 그럼 병은 누구한테 돈 빌려줬죠? 병이 채권자죠? 병은 누구한테 돈 빌려줬죠? 병이 누구에게 돈 빌려줬어요? 아직 알 수 없죠? 아직 모릅니다. 여기 2번 돼 있으면 누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소유자 갑한테 빌려준 거죠. 갑한테.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겁니다. 그럼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물건이죠. 근데 여기가 1-1 돼 있으면 누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을에게 돈 빌려준 거죠. 을에게 돈 빌려주고 부동산이 아니라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저당 잡은 게 부기등기죠. 그래서 이때는 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동그라친 거예요. 지상권도 가능하고 전세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권리도 예외적으로 물권, 저당권 물권이죠. 물권은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03번 일물일권주의. 가로 1번 일물일권주의 의의가 있죠. 일물일권이란 물건 하나의 권리 하나 그 말이죠. 그래서 양괄호 1번 아래 보세요.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아랫줄 중간에 그 구체적 내용은 반가로 A가 있죠. 자, 물건 일부나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원칙 물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물건이 하나면 여기 하나의 물건이 일부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반가로 B 수개 물건 위에 한 개 물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물건이 여러 개면 하나에 각각 물건이 있는 거지
여기 전체 하나 물건이 원칙 없는 겁니다. 그 다음 C가 중요하죠. 동일 물건 상에는 복수 서로 다른 내용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까지. 그러니까 C는 이런 말이죠. 자, 토지가 있다. X토지. 등기부 갑구가 A로 소유자가 돼 있어요. 등기불구에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토지 전부에 대해서. 그럼 다시 등기부 을구에 또 이 토지의 전세권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세권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안 되죠. 우리 토지 전부에 전세권 설정했는데 또 나오면 도대체 토지를 누가 사용해요? 안 되는 거죠? 동일한 내용 물건 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저당권 나올 수 있습니까? 저당권은 나올 수 있어요.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이건 점유하는 권리고, 그러니까 점유하는 권리는 하나만 있어야겠죠? 근데 이건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또 저당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무제한 나올 수 있죠, 무제한. 그래서 이 동일한 성질이 두 개 못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등기법에서 후등기 저지력 그러죠. 분명히 했어요. 또 등기법 시간에 안 했어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C가 무슨 말인가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이제 171페이지. 노란색 2번 일물일권주의 내용이 있습니까? 가로 2번 부동산의 경우 보세요. 반가로 1번 토지가 써있죠. 토지는 이제 이런 말이죠.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토지든 건물이든 뭐 똑같죠. 항상 원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자,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토지는 필로세죠. 100번지 한 필지 토지가 있다. 한 필지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 일부만 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까? 원칙 안 되죠. 만약 이게 가능하다 해버리면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 되는 결과가 나오죠. 이건 일물권에 반합니다. 그럼 여기 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도 안 돼요. 그러죠? 만약 가능하다면 돈 안 갚으면 경매하겠죠. 경매하면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같이 안 되는 겁니다. 단 일부만 빌려줄 수는 있죠. 용의권은 가능해요,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죠? 그럼 나는 꼭 여기만 소유권, 저당권 설정해야겠다. 그러면 분필하면 돼요. 필을 딱 나누면 이게 토지 하나, 이게 토지 하나니까 토지 전부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분필하지 않느라 원칙 안 되는 겁니다. 토지든 건물이든 똑같아요.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 저당권 X, 용의권 가능하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도 일필지 토지가 있다면 중개사법입니다. 토지 일부만 소유권, 저당권 중개 못해요. 나올 수 없으니까. 근데 용의권 중개할 수 있죠. 그래 같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건물 있습니까? 건물을 좀 보시면 이제 토지하고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토지가 있다면 이제 토지 상하에 수만 가지 정착물들이 있어요. 토지 상하에 이렇게 건축물이 존재할 수가 있고 토사, 암석, 바위, 교량, 다리, 터널, 아스팔트 포장, 우물이 있어, 우물. 그다음 지하에는 지하수나 온천수 걸러요, 이렇게. 토지 밑에. 그 다음에 뭐 농작물, 수목 나무들. 이렇게 수만 가지가 있겠죠. 토지 상하에. 이 중에 건축물만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건축물만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장도 건물대장, 토지대장 따로 있고 등기부도 건물, 토지만 있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다 토지입니다. 나머지 정자물은 원칙 다 토지예요. 다. 지하수, 온천 다 토지예요. 그래서 이 토지 팔면 건물만 안 팔리고 나머지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팔 때는 토지 가격에 온천 가격 포함해야 돼요. 나무 가격 포함해야 됩니다. 이제 온천만 팔기 싫으면 특약을 따로 하면 되겠죠.
토지 매매 대상에서 원촌수는 제외한다라고. 특약이 없는 한 이 토지 팔아버리면 나머지 다 팔려가는 겁니다. 뭐만 안 팔려요? 건물. 건물만 독립된 부동산이죠. 그래서 자 반가로 2번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판례는 있죠. 판례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그랬습니까? 그 앞글자가 주기지예요. 주기지. 그러니까 건물을 지금 짓고 있다면 언제부터 독립된 소유권 객체가 될 것인가? 대법원 판례가 주기지. 주기지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독립된 건물이 된다 그랬어요. 주기지. 암기법 주기죠. 이때부터 짓고 있어도 소유권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이때부터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지 이때부터 독립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공법 시간에 건축법의 용어와 달라요. 여러분 2차 과목 부동산 공법 시간에는 건축법에서는 뭐라 정의합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러죠? 지붕.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이거 두 개만 있어도 안 무너지게 튼튼하게 제약했죠.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또는 이거 두 개만 있어도 안 무너지게 튼튼하게 제약했죠.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건축법상 용어고 민법상 건축물은 대법원 판례가 언제부터 건물이다? 주기지 다 있어야지 그때부터 건물이에요. 그때부터. 그럼 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물은 이 민법상 정의를 따릅니다. 다시 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 건축물은 민법상 정의를 따라요. 건축법상 정의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3번의 두 번째 줄 중간 일물일권지 예외로서 한동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까지. 즉 아파트는 원래 건물은 한 동으로 개수를 세는데 한 동 안에 수십 개 소유권이 있죠. 아파트 호마다 소유권이 다르잖아요. 그런 구분 소유권이 일물일권 예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반가로 4번, 5번, 6번이 있습니까? 그럼 반가로 5번과 6번을 먼저 보시면 반가로 6번 명인마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그랬죠? 미분리 과실이란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직 열려 있어요.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다 토지예요. 사과나무라면 사과까지 다 토지 일부입니다. 원칙적으로 다 토지 일부예요. 근데 토지는 내가 소유하고 이 사과만 팔 수 없을까? 사과만. 그러면 명인마법을 설치하면 사과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명인마법을 설치하면 이 사과는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 돼서 사과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6번은 미분리 과실도 명인마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 그랬죠? 뭐와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죠?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서 별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인마법 없으면 원칙 다 토지예요. 원칙. 다음 그 위쪽에 반가로 5번 이제 명인마법을 갖춘 수목집단 돼 있습니까? 이제 수목만 좀 따로 떼어서 볼게요. 자 수목은 원칙 뭐다? 토지 일부. 항상 원칙이 중요합니다. 수목도 원칙 토지 일부예요. 원칙은. 그래서 토지 팔리면 같이 팔려가고 토지와 독립해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수목집단은 원칙이 토지 일부입니다. 토지 구성물. 따라서 토지와 독립해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어요. 원칙.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토지는 내가 소유하고 나무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든 게 명인방법입니다. 갑이 토지는 조상한테 받은 거라 팔 수가 없어요. 요구동물까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만 팔아야겠다. 갑이. 나무만 을에게 팔 수 있습니다. 이 명인방법을 설치한 명인방법. 명인방법이란 제3자가 눈으로 알 수 있게끔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둘레를 새끼줄로 쭉 치고 곳곳에 울소이라고 편말을 표시해두면
제3자도 아 이쪽 나무가 을 소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나무만 을한테 팔 수가 있어요. 나무만. 그래서 명의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돼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갖거지만 나무는 을게 되는 거죠. 단 이건 등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어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한계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토지보다 비싼 나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조경업자들은 싼 땅에 나무를 심는데 나무 한 그루에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죠. 근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 그럼 이 싸디 싼 땅 맡겨봤자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줘요. 이 몇천만 원짜리 나무를 맡겨야 은행에서 돈 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 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이 나왔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이란 이 법에 의해서 나무의 소유권 등기할 수 있어요. 나무의 소유권 등기. 그래서 나무의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한 나무를 임목이랍니다. 고목이 아니에요. 임목 그러면 등기한 나무. 그래서 앞으로 임목 나오면 아 나무 등기했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갑이 조경업자가 돈이 필요해서 이 나무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럼 자 우리나라 건물도 선, 대장, 후 등기입니까? 그러죠? 공시법 하시잖아요. 공시법. 저도 이제 공시법 해야지. 했죠? 공시법 시간에? 선, 대장, 후 등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장 대신 임목 등록 원부를 만들어요. 시장 등에게 대장 대신 임목 등록 원부를 만듭니다. 이 대장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이걸 등기원인 서면으로 제출해야지 이 수목집단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나무에 등기하면 드디어 임목이 됐죠. 그럼 임목이 되면 등기했으니까 법적 운명이 건물과 똑같아요. 등기했으니까. 건물과 똑같이 토지와 임목은 전혀 별개입니다. 건물하고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토지와 임목은 전혀 별개예요. 그럼 갑이 이제 나무에 등기했으니까 왜 등기했죠? 저당 잡으려고 저당. 그래서 이제 S은행 찾아왔어요. S은행 찾아가서 이 임목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1억을 빌렸다 1억. 그리고 이 임목을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저당권. 그럼 은행이 채권자면서 저당권자, 갑이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죠. 이렇게 했는데 산불로 나무가 다 타버렸어요. 산불로 나무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요? 그럼 곤란하겠죠? 그래서 임목을 저당 잡힐 때는 반드시 임목에 보험을 가입하고 저당 잡힙니다. 그래서 나무가 다 타버리면 은행은 보험금의 물상대예요. 물상대위. 보험금을 받아오면 돼요. 그럼 손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갑의 채무 변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네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 실행 경매하겠죠? 경매. 그래서 나무를 경매해서 A라는 사람이 경락받았다. A. 갑이 보기에 A 예뻐요? 미워요? 미워 죽겠죠. 내 나무 경매로 뺏어간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A 나무는 네 거니까 내 땅에서 나무 뽑아가 그랬어요. 내 땅에서 나무 뽑아가. 그럼 나무 뽑아서 심는 돈이 더 들어요. 그럼 A는 곤란하겠죠? 그럴까봐 자 처음에 토지와 임목이 동일인 소유에다가 경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바뀌면 얘는 법정이상권을 취득해요. 법정이상권. 법에서 A에게 지상권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럼 A는 갑토지 사용권 생겼죠? 그러니까 뽑아가라고 청구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임목에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목은 항상 3단계로 딱 정리하셔야 돼요. 원칙, 토지 일부라 토지 팔리면 같이 가요. 예외적으로 명의법을 갖추면 소유권만 가능하죠. 등기가 아니니까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나온 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법. 이건 나무 등기한 나무죠. 법적 의미의 건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따로 임목 따로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 반가로 5번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반가로 5번 6번 하셨죠?
거기다가 207페이지에 써보시고 207로 가서 같이 정리할게요. (207페이지) 그 박스 밑에 04번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이 있습니까? 그 5줄은 체크하고 다 읽어보세요. 다 설명드렸고. 네, 넘기시면 208페이지 노란색 1번 명인마법의 물권 변동 되어 있죠? 중간쯤에 3번 명인마법 대상과 요건이 있습니까? 가로를 본 대상 보세요. 그 수목 집산뿐만 아니라 아까 미분리 과실, 여변조, 인삼, 농작물 등에 대해서 명인마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그 집안인 토지로부터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줄에 써 있는 것들은 다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럼 뭘 갖춰서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 된다? 명인마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4번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 변동 써 있습니까? 그럼 중간에 양괄호 2번 거기 소유권 동그라미 그리고 써놓습니다. 저당권 X 소유권에 관해서만 명인법이 인정된다. 즉 법률행위 와요 수목 등 소유권을 그 집안 토지와 분리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즉 소유권이죠. 명인법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X였죠. 계속 나온 게 밑에 로마자 2번 노란색 임목 등기예요. 그럼 1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와요 소유권 보존등기 동그라미세요. 보존등기한 임목은 그 집안 즉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이 되며 따라서 그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된다. 2번 임목법의 임목에 대해서 인정하는 물건은 동그라미입니다. 소유권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 임역까지이다. 제일 밑에 4번 임목의 경매나 그 밖 사이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가 속해던 경우에 임목 소유자는 뭘 취득해요? 여기 얘는 아까 법정상은 취득하니까 계속 갑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면 계속 172는 그러게 반가로 5번 반가로 6번 보시면 돼요. 172페이지 다음 제일 상단에 반가로 4번 농작물이 있죠. 이 농작물은 이제 약간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수목과 달라요. 농작물은 농작물은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온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농작물은 법적 성질이 건물과 똑같다 하시면 돼요. 농작물은 법적 성질이 건물과 똑같다. 뭐가 똑같아요? 건물. 자, 갑토지에 우리 불법으로 건물 신축했다. 불법으로 건물 신축. 건물 누구 소유죠? 우리 소유예요.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도 우리 건물 소유권 취득하죠? 물론 갑한테 들키면 철가당할 건물이지만 철가당이 전까지는 어른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우리 건물을 팔아요. 병한테 우리 건물 매매한다. 그럼 병 건물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186조. 법률행위면 뭐 해야 한다? 등기 186조. 그래서 얘는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얘랑 달라요. 얘는 신축만으로 소유권 취득해요. 얘는 법률행위니까 뭐 해야 한다? 등기. 갑토지에 우리 농작물을 우리 불법 경작이 있어요. 우리 농작물을 불법 경작. 그럼 농작물은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농작물 공시 방법은 명인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이 농작물을 명인 방법 안 갖춰도 그냥 농작물 울소입니다. 울소의 건물하고 똑같아요. 여기 그러죠? 우리 이제 농작물을 병한테 팔아요. 농작물을 병한테 판다. 그럼 농작물은 공시 방법이 명인 방법이죠. 그럼 우리 병은 명인 방법 갖춰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안 갖춰도 취득합니까? 병은 이제 농작물을 돈 주고 샀잖아요. 명인 방법 갖춰야 소유권 취득해요? 안 갖춰도 취득해요? 이번에 내게 할 거 그랬네. 네? 취득해. 갖춰도 안 갖춰도 돼요? 건물하고 똑같다니까요. 갖춰야 취득해요. 갖춰야지. 제가 그래서 지금 건물을 쓰는 거지. 건물하고 똑같아요. 얘는 법률행위니까
명의모법 갖춰야 취득이 명의모법. 얘들은 공시법 안 갖춰도 그냥 소유권 취득한다.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건물하고. 그래서 자 4번 농작물은 그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4번은 세 번째 줄에 아무런 권한 없이 있죠. 여보세요. 아무런 권한 없이 심지어 위법하게 타인 토지에 경작 취비하고 또한 명의모법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여기죠. 여기. 그 농작물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가 동그라미. 경작자에게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은 수목과 다르죠.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죠. 대법원 판사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못 살았어요. 판사 부모님이 이렇게 남문 토지에 불법 경작해서 그 사람을 판사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농작물을 우리 엄마 거 한 거예요. 우리 엄마 거.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오른쪽 오시면 173 제2절 물권 종류가 있고 밑에 그림이 하나 있죠. 민법상 물권이 있어요. 자, 민법상 물권은 바로 그 표를 보겠습니다. 물권은 먼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요.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가장 완벽한 물권이죠. 자기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제한물권이란 소유권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죠. 용익이란 사용, 수익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권한을 제한하는 것. 그래서 용익이 사용, 수익 그 뒤글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중에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동산에 대한 권리예요. 전당포. 급전이 필요해서 전당포에 금반지를 맡겼다. 그럼 금반지는 부동산이 아니죠? 동산에 관한 거라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부해요. 질권을 제외한 거. 그 표를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볼 거니까 표만 그려 보시면 돼요. 이제 넘기시면 174페이지 상단에 2번 노란색 2번 관습법 동그라미. 관습법. 물권 법정주의 그랬죠. 그러니까 물권은 아까 앞에서 8개로 딱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제 관습법상 물권이 있어요. 그럼 바로 아래줄 첫째 줄 제일 끝에 분묘기지권 있습니까? 분묘기지권과 그 다음 관습법상 법정기상권 그리고 하나 써놨죠? 등 앞에 동산의 양도담보 이 세 가지가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관습법상 물권. 아까 처음에 뭐였어요?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여기 관습법상 법정기상권 그 다음에 양도담보에서 세 가지 외우세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기상권 양도담보. 그래서 관분양이에요. 관분양. 사람 죽으면 관분양. 세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세 가지. 판례가 인정한 거. 관분양. 세 개 외우셔야 돼요. 관분양.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없는 걸요. 등기법에서. 그러죠? 관분양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셨으면 오른쪽 175페이지 중간쯤에 노란색 글씨 관련 판례 있습니까? 그럼 A 온천에 관한 권리 가로쳐 보세요. 온천권 관습법상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분양 아니면 없다. C 관습상 사도통행권 가로치시고 그런 거 없어요. 앞에 관습이 있다 해서 이거 관습법상 물권 아니니까 하면 안 됩니다. 관분양 아니면 없어요. 관분양 아니면. D는 두 번째 줄에 공원 이용권 가로. 그럼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요? 관분양 아니니까. 관분양 아니면 다 없다. 그 다음 B.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 즉 매수인이죠. 건물 매수인은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취득 못합니다. 다시 B.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하지 않는 한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까지 없다.
그러니까 관습상 물건 없어요. 미등기 양수인. 이 사람 등기해야 돼요. 관습상 물건 딱 세 가지. 관분양, 관분양. 여기서 관분양. 그럼 다시 왼쪽 174. 왼쪽 오세요. 이제 큰 2번 물권 법정주의 나오죠? 185조 보세요. 물권 종류. 물권은 법률 동그라미, 관습법 동그라미.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으로 우리 마음대로 만들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이 민법에는 8개가 딱 정해있어요. 8개 물권. 8개. 관습법이 아까 3가지. 관분양, 관분양. 물론 민법이 아닌 다른 법에도 물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는 물권 몇 개다? 딱 8개. 아까 앞에 있지, 8개. 8개가 정해있는 겁니다. 그 8개 중에 질권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넘깁니다. 176페이지. 제3절 물권의 효력 써 있습니까? 자,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그 성질로부터 01번 우선적 이력이 생겨요.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럼 1번, 노란색 1번, 물권 상호간 동그라미. 물권끼리는 누가 더 우선한가? 그래서 물권 상호간 우선적 이력 써 있습니까? 그럼 제목 옆에 시간적 선후 쓰시면 돼요. 물권끼리는 시간적으로 빠른 게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제목 옆에 뭐라 써요? 물권끼리는 시간적 선후. 이것만 쓰시고 밑에 전혀 볼 필요 없어요. 보면 괜히 더 혼동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토지가 있네. 토지. 등기부 갑구에 A가 소유자예요. 토지. 등기부 을구에 지상권자 우리 B가 있어요. 토지를 빌린 사람이 B죠. 물권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토지를 C가 매수합니다. C가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시간적 순으로 써오면 A가 먼저 소유자였고 그 다음에 지상권을 B가 취득했죠. 다음 C가 소유권 세 번째 취득했죠. 그럼 B는 C한테 지상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적으로 얘도 물권이고 소유권 물권이죠. 시간적으로 얘가 빨랐죠. 그러니까 지상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C는 지상권 부담을 나는 토지를 산 거예요. 라고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정리해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물권끼리는 시간적 선호. 그래서 이 그림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제일 밑에 노란색 2번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써있죠. 가로를 보고 원칙 보세요. 원칙. 동일문에 대해서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그 성립 시간적 선호와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즉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물권이 나중에 성립하더라도 뭐가 힘이 세다? 물권 힘이 셉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예외는 뒤에 하나씩 나오니까 일단 원칙만 딱 정확히 보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이제 178페이지 오시면 이제 02번 물권적 초음권 있습니까? 지금 물권 총론이라 뒷부분이 막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모른다는 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청구권은 물권적 초음권과 채권적 초음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줄여서 제가 물청, 채청 할 거예요. 물청, 채청. 그럼 물청이란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예요. 현재 물권자. 채청이란 아직 물권 취득 못하고 현재 채권자인 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채권적 초음권이랍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X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등기를 위조했어요.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우리 X부동산 점유도 하고 있다. 그럼 이 등기 무효죠.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더라도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물권자죠. 갑은 을한테 야 등기 말소에 청구하겠죠.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물권자 행사니까 물권적 초음권 물청입니다. 그리고 야 너 나가고 점유 돌려줘라고 점유 회복 청구하겠죠.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물청 채청? 네? 물청이죠. 이 두 누가 행사해요? 갑이 행사니까 다 물청이죠. 물청. 행사자가 현재 물권자니까 둘 다 물권적 초음권이에요. 다시 지금
이 권리를 누가 행사해요? 갑 소유권자 물권자죠. 이 등기 무효니까 물권자 행사니까 딱 물권적 청구권. 둘 다 물청입니다. 둘 다 물청. 이번에는 갑 소유 X부동산을 우리 돈 주고 샀대요. 우리 매수인. 그럼 우리는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갑은 돈 받을 청구권, 을은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할 청구권. 물청이에요, 채청이요? 법률행위면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물권 취득 못하죠. 등기 안 했으니까 이거 청구하겠죠? 아직 물권자가 아니잖아요. 갑에 대한 채권자로서 행사하는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소유권 있다 해서 물권 그러면 안 됩니다. 얘가 지금 물권 취득 못했죠? 채권자지니까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채권자가 행사니까 채권적 청구권. 현재 물권자죠? 물권자 행사니까 둘 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래서 밑에 그 파란색, 노란색 1번은 채청과 물청 써있죠? 이런 식으로 행사자가 누군가 비교하시면 되고, 제일 밑에 2번 종류 있습니까? 이제 물청의 종류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물권적 반환 청구권.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권. 세 번째,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러니까 물권이 침해되면 행사하는 건데, 이 예방이 이것은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행사요. 아직 침해가 안 됐더라도 침해될 염려, 우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거. 그래서 얘는 힘이 약해요. 다른 건 다 밑이 나오는데 얘만 또는요, 또는. 아직 침해가 안 돼 있으니까 힘이 약해요. 애들은 다 밑인데. 그럼 반환 청구란 점유를 뺏어오는 거예요. 점유를 해소하는 것. 점유를 뺏어오는 것. 방해 제거는 1번 이외의 나머지 것. 점유에서 이외의 나머지 청구가 다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다시 반환 청구가 뭐예요? 물건 돌려줘 점유를 뺏어오는 것. 방해 제거 청구는 물건 돌려줘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 그럼 여기서 이게 너 나가고 물건 돌려줘 이게 반환 청구. 점유를 뺏어오는 것. 너 등기 말소에 이건 뭐예요? 이게 방해 제거. 다시 물건 돌려줘 점유를 해서 하는 게 뭐다? 반환 청구. 너 나가고 물건 돌려줘. 반환 청구. 등기 말소에는 이거 아니면 다 방해 제거. 방해 제거. 너 등기가 내 소유권을 방해하니까 말소의 제거에 그 말이죠. 이게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이것은 반환 청구. 반환 청구. 구별 잘해서 이거. 그래서 점유에서 이외의 나머지 모두가 방해 제거 청구. 이건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겁니다. 이건 아직 침해가 안 됐어요. 그럼 자 민법에는 이 세 가지 권리가 점유권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소유권에도 세 가지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이 물권적 청구권이 다른 제한 물권에 준용돼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유치권에는 준용되는 규정이 없어요. 소유권에 관한 물청이 다 준용되는데 소유권이 본권이죠. 점유할 정당한 권리, 본권.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하는 권리라 본권에 관한 물청이 아니라 점유권에 관한 물청으로 보대요. 유치권은 점유하는 권리라. 그리고 이 물권이 물청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배타적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배타적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해서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반환 청구가 없어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점유를 뺏어오는 거. 그럼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 못 뺏어오겠죠? 이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178페이지는 제일 밑에 노란색 2번 종류 있죠? 양거를 1번, 오른쪽 2번, 3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책을 잠깐 넘겨보시면 180페이지. 거기 5번 물권적 청구권 민법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는 6줄 다 읽어보시면 돼요. 방금 이게 이 말이 거기 다 쓰는데 여기. 읽어보시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제 179. 이제 노란색 3번 법적 성질 돼 있죠? 자, 그럼 가로 1번 물권적 초원권은 물권에 기한 것이므로 채권적 초원권은 우선한다까지 보시면 되고, 가로 2번을 보시면 가로 2번부터 약간 팔레딘하고 중요합니다. 이제 물권적 초원권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는데, 항상 물권 초원권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현재 물권자가 현재 물권 침해자, 현재 침해자, 방해자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시제가 과거. 조건기한은 시제가 미래. 물권 초원권은 시가 현재. 물청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 이대로 공식을 딱 들이대면 돼요. 이제 채척은 지우고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한다고 딱 써놓으시고, 항상 시가 현재. 자, 그럼 이런 예를 보겠습니다.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우리 갑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니까 불법으로 지었더라도 이 건물은 을소유입니다. 그럼 갑은 내 허락 없이 건물 지었죠? 그럼 갑은 을한테 뭘 청구해야 돼요? 건물 철거하고 내 토지 돌려줘라고 토지 반환 청구하겠죠? 그래야겠죠? 그럼 이게 방해 제거 청구, 이게 반환 청구입니다. 둘 다 물청. 현재 물권자 행사는 둘 다 물권적 초원권. 그래서 갑은 을한테 물청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병한테 이 상태에서 토지를 팔았대요. 그리고 병이 등기하면 병이 물권, 이제 병이 소유자죠? 그럼 이제는 누가 을한테 물청 행사할 수 있죠? 이제는 병이 현재 물권자죠? 병만 을한테 이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갑은 못해요, 갑은. 현재 물권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권이 이전했죠? 물권이 이전하면 물청도 따라가요. 그게 현재 물권자죠. 다시 물권이 이전하면 물청도 따라가야 그게 현재 물권자죠. 소유권이 이전하면 물청 예 없어 이제 물청도 따라갑니다. 그래 현재 물권자죠. 그래서 이제 병만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청 그러면 현재 물권자. 그래서 물권이 따라가면 물청도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달아붙어요. 항상 같이. 그게 현재죠, 현재. 그러니까 물청을 미닫이 문같이 물청 문을 쭉 닫으면 물권이 돼요. 문을 쭉 열면 물청이 되고, 항상 따라다녀요. 항상. 분리 못합니다. 분리 못해요. 우선예로 물권과 적청구권 말도 안 되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항상 따라붙는 겁니다. 항상. 현재 물권자.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죠. 그래서 179페이지는 중간에 양괄호 2번 물권이 이전 소멸됨에 따라 물청도 함께 이전 소멸된다. 반괄호 1번 거기는 다 읽어오시면 돼요. 이 예가 세트 예가. 물권을 소멸하면 종전 물권자 물청 없고 현재 물권자만 물청이 있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 반괄호 2번 보시면 반괄호 2번. 자,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명인을 상대로 행사하는 동그라미 칩니다. 말소등기 청구권 동그라미. 청구권은 그 다음에 물권주 청구권 동그라미. 청구권으로서 방해 배제가 제거 같은 말이에요. 방해 배제가 제거 같은 말이에요. 제거 청구권 성질을 가지며 그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말소등기 청구권과 함께 소멸한다. 왜 그래요? 이제 물권자 아니니까. 아까 했었죠? 등기 말소 청구가 뭐다?
물청. 그 중에 방해 제거 청구라 했죠, 아까. 방금 했잖아요, 여기 지우기 전에. 무효등기 말소라겠죠? 그게 방해 제거 청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판례를 보셨는데, 자, 이제 이 물청에 관한 판례가 뒷부분에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를 달리해서 이제 259페이지 쓰시고 거기 밑에 259 써보세요. 이제 복습할 때 259도 같이 보세요. 이제부터 넘기시면 259 거기 소유권에 관한 물청이 나와요. 소유권에 관한 물청의 판례들이 있습니다. 259로 가보세요. 그 상단은 노란색 글씨 물권정 방해배제 청구권 사례 있습니까? 예, 사례 1번, 2번, 3번, 4번 돼 있죠? 노란색 글씨. 이제 그걸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 전제로 까실게. 건물 아래에 토지가 있죠?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그런 거지. 건물 점유자가 아니에요. 누가 건물 부지 점유자다? 건물 소유자가. 그러니까 건물이 토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건물 아래 땅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 건물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아래 토지는 누가 점유해요? 여기 있는 임차인들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미국에 살면 그 미국에 있는 건물 소유자가 밑에 땅을 점유합니다. 건물이 하늘에 떠다닐 수 없으니까. 그러죠? 기본적으로 하시대요. 임차인들이 아니에요. 건물 임차인들이. 미국에 있는 건물 소유자가 밑에 땅 점유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자, 불법 건물이 있다면 그럼 건물 철거를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건물 철거 청구 상대방을 오시면 그러니까 토지를 불법 점거하죠. 그러니까 그 불법 건물을 철거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원칙 건물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원칙. 예외적으로 점유자를 상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점유자는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을 가졌다면 예외적으로 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누구다? 원칙은 건물 소유자. 그러니까 건물 철거 청구를 누가 하는 거죠? 이걸 누가 해요? 건물 철거 청구를? 건물 철거 청구 죄송합니다. 건물 철거 청구. 철거 청구로 다 아까 이해하셨죠? 이런 걸 5표시 모의를 하잖아요. 맞죠? 죄송합니다. 건물 철거 청구. 이렇게 다 이해하셨죠? 아까 제 말 했으니까. 이게 5표시 뭐예요? 5표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걸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에 불법 건물 치워 이거죠? 토지 소유자. 그럼 내 토지를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에 사례 1번과 2번, 4번 있거든요. 사례 1번, 2번, 4번이 이제 이 건물 철거 청구 상대방입니다. 1번, 2번, 4번. 그럼 사례 1번은 이런 거예요. 갑토지에 우리 불법으로 건물 신축했습니다. 그럼 우리 소유자죠, 건물. 등기 없이 소유자. 이걸 병한테 팔았대요. 그리고 병이 건물 등기를 취득했대요. 그럼 현재 누가 건물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은 누구한테 철거 청구하는? 그럼 병한테 철거 청구하는 겁니다. 건물 소유자. 그게 사례 1번이고. 그 다음, 사례 2번은 갑토지에 마찬가지로 의리 불법 신축해서요. 그럼 등기 없이 의리 건물 소유자인데
그래서 병이 지금 건물을 점유해요. 근데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 그럼 갑은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야 돼요? 건물 소유자 을한테 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아닙니다. 이게 사례 2번. 그 다음 사례 4번이 여기 예외. 이번에는 갑토지가 있는데 을이 불법 신축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면 건물에 등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을이라면 이 건물에 보존 등기해요? 안 해요? 건물은 내 거니까 안 하겠죠? 하지 마세요. 갑한테 들키면 철거당할 건물인데 뭐하러 취득세 내고 등기해요? 뭐하러? 안 할 겁니다. 안 해야 정상이에요. 그럼 건물은 누구 소유? 그래도 을 소유. 건물 을 소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병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병도 그래서 등기 안 했어요. 앞에 미등기라. 근데 병이 돈 주고 샀으니까 병이 점유는 해요. 그럼 이때 갑은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야 되는가? 얘가 아직 건물 소유자죠? 등기 안 했으니까 병은 소유자 아니죠? 누가 법률상 소유자요? 이 을이 아직 법률상 소유자입니다. 병은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런다 해서 저 원칙처럼 갑이 을한테만 철거해야 한다 그러면 갑은 평생 철거 못해요. 을은 이미 돈 갖고 중국으로 튀었어요. 그럼 갑이 중국 가서 을 잡아야 됩니까? 못 잡을 수 있겠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얘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돈 주고 사서 점유하죠. 이 사람은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인정돼요. 사실상 처분권이 예를 들면 이걸 철거한다. 이 건물을 철거. 그럼 이걸 철거한다면 을과 병이 있다면 누가 철거하겠어요? 을은 돈 다 받았고 넘겼는데 을이 철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병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 을이 포크레인 밀어버려요? 안 되겠죠? 둘만 있다면 당연히 병이 철거해야 돼. 병이. 그런 것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랍니다. 그래서 얘는 소유권 취득 못했더라도 얘가 예외적으로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면 이자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을을 중국 가서 못 잡은다니까요. 그럼 갑은 평생 철거 못하겠죠. 그래서 이자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게 사례 4번이에요. 그래서 사례 1번 읽어보시고 사례 2번도 다 읽어보시면 돼요. 제일 밑에 사례 4번도 다음 페이지까지 해설되어 있죠? 거기까지 사례 4번 거기까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59페이지 이제 중간에 사례 3번 보겠습니다. 자, 사례 3번은 이제 잠깐 되고 갑소유 토지에 을이 또 불법 신축했어요. 그럼 건물 누구 겁니까? 을소유. 이번에는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갑은 을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죠? 내 땅에서 건물 치우라고 철거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럼 갑이 을한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이 야, 을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건물 누구 겁니까? 을은 철거당하기 전까지는 을 내 건물이에요. 근데 갑이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합니다. 그럼 나가면 지가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럼 갑한테 부당이득이에요. 안 된다 이것은. 이건 안 돼요. 을 건물이니까 너 건물에서 나가 안 돼요. 단, 네 건물이 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니까 건물 철거해 이건 청구할 수 있지만 너 건물에서 나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실제적으로는 사실상 이렇게 하겠죠. 우리 좀 싼 값에 건물 팔 수는 있겠죠. 철거하면 돈 드니까 서로 낭비니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나가라고 못합니다. 단 철거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사례 3번은 제가 읽은 것만 딱 하시면 돼요. 자, 사례 3번 보세요. 갑소유 X토지 밑줄 하세요.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해 그 건물 철거 및 대지 반환 청구 이외에도 이건 할 수 있죠. 그 다음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아랫줄 사안의 해결. 자,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즉 이건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밑으로 두 번째 줄. 요컨대 가분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읽으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사례 1번, 2번, 4번은 다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물청에 관한 판례를 같이 봤습니다. 그럼 이제 10분 인식하시고 그 180페이지 그 나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